안녕하세요. 오늘 세계를 듣다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용산 땅 매입 안보 위협과 규제 공백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음, 대한민국의 정말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용산이. 그렇죠. 바로 그 용산에서 2018년 12월이었죠.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아주 핵심적인 땅을 샀다는 소식인데요. 네, 맞아요. 면적이 4,162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1,200평 정도 되는 꽤 넓은 부지예요. 이걸 약 299억 원에 매입했고 2019년 7월에는 등기까지 마쳤다고 하죠. 근데 이게 그냥 땅이 아니라 그 위치가 정말 예사롭지 않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위치가 아주 중요해요. 대통령실하고 또 새로 옮겨 대통령 관저, 그리고 앞으로 들어설 미국 대사관 예정지에서 불과 1km, 1.5km. 정말 가깝거든요.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네요. 정말. 네. 게다가 그 땅 바로 밑으로는요. 그 GTX A 노선 아시죠? 수도권 광역급 행철도. 그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지하까지. 와. 근데 더 좀 놀라운 건 그 땅 일부가 원래 우리 정부 소유였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게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원래 정부 땅이었다가 민간에 팔렸는데 그게 얼마 안 돼서 바로 중국 정부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나요? 중국 대사관 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냥 대사관 공무용지다 이렇게만 밝히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는 글쎄요.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죠. 공고용지라? 근데 2018년에 한 300억 원 정도였던 땅값이 지금은 뭐 1000억 원이 훌쩍 넘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3배 이선 뛰었으니까요. 이걸 그냥 빈 땅으로 놀리려고 샀을까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제 안보 우려가 제기되는 거고요. 네.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 그것도 이렇게 핵심적인 전략 지역 땅을 직접 산 건 처음이라고요? 네,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심각하게 보는 거고요. 단순히 가깝다는 문제를 넘어서 주요 국가 시설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니까요. 감시나 정보 수집 활동 거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아, 뭐 CCTV 같은 거 설치할 수도 있고 나중에 건물을 지으면 그걸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과거 냉전 때도 보면 대사관 부지를 이용해서 통신 감청 같은 정보 활동을 했던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런 심각한 우려가 있는데도 정작 우리나라에는 외국 정부가 부동산 사는 걸 제대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이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런 거래를 되게 까다롭게 심사하고 제한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장치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죠. 심지어 공관용지라고 해서 취득세까지 면제받았는데 뭘 할 건지도 제대로 안 밝히는 건 좀 비엔나 협약 취지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상호주의 문제도 심각해요. 상호주의요? 아, 그건 뭔가요? 그러니까 중국 국적자는 한국에서 부동산을 비교적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땅 소유는 아예 불가능하고 그냥 빌려 쓰는 거, 임차만 가능하거든요. 이게 명백히 불균형하죠. 아, 그렇군요. 우리는 못 사는데 그쪽은 살 수 있다. 이건 좀 불공평한데요? 그렇죠. 이런 불균형이 계속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투자 유치도 중요하니까 무조건 막을 수는 없겠지만요. 딜레마네요, 정말. 안보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이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이 용산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시사점은 뭘까요? 역시 이 사건은 우리 외국인 토지 취득 규제에 정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국가 안보랑 직결되는 문제인데 사전 심사나 제한 규정이 너무 미비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드러낸 사례라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구체적인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제안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군사시설이나 주요 정부기관 근처 같은 이런 전략적인 지역은 외국 정부의 토지 취득을 아예 금지하거나 아니면 정말 엄격한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법으로 딱 정해야 합니다. 네, 그건 꼭 필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둘째는 땅을 왜 사는지, 그 목적이랑 자금 출처, 또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계획을 꼼꼼히 심사하고 사고 난 다음에도 계획대로 하는지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하고요.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셋째는 아까 말씀드린 상호주의 원칙, 이걸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한테 불리하게 하는 나라에는 우리도 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요. 네, 상호주의 적용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외국 정부가 가진 땅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좀 감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만약에 안보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팔게 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그런 강력한 법적 근거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토지 문제만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 전반에 대해서 국가 안보 관점에서 좀 더 심사를 강화하는 큰 틀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이걸 단순히 부동산 정책으로 볼 게 아니라 국가 안보, 그리고 우리 주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 용산 땅 매입 사례는 우리 사회에 없던 안보 규제에 대한 공백, 그리고 국가 간 관계에서 상호주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참,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될지, 또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지 다 같이 좀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계를 듣다 채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